그러니까 이제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면 위험한 거죠. 따라서 대화할 때 내가 이 회피형이랑 일단 잘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봤더니 나의 연인이 회피형일 때 어떻게 잘 만나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귀기 전 썸의 단계에서 연인이 회피형인지 잘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사귀기 전에는 사실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형한테도 되게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열렬하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날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6개월, 8개월, 12개월 이렇게 가면서 그 사람이 자꾸만 나를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싸우거나 이럴 때 잠수를 타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막 애정을 구걸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되게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리고 되게 변했다는 느낌들, 이런 것들을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애 3개월 만에 결혼을 하면 위험한 거죠.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4계절 만나고 결혼해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회피형 연애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또 제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관계에서 대응해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먼저 이 얘기를 드릴게요. 왜 우리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까? 나는 왜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의 행동의 모든 것을 사랑의 크기로 연결지어 생각한다라는 거죠. 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답이 느릴 수도 있고 친구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날 사랑하지 않아서, 날 사랑한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라고 연결을 시킨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관계 패턴이 단순히 사랑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 이 사람이 회피형이라는 애착 유형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애착 유형을 이해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지 관계를 내가 잘 맺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회피형 애착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공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공간이 뭐가 줄어든다, 좁아진다 이러면 숨막히는 느낌을 경험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회피형이 경험하는 느낌이에요. 그냥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회피형의 경험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더 들어가 보면 이 회피형 애착 유형은 과거의 주 양육자,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아니면 조부모라든지 그 관계에서 상처받는 경험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냐라고 하면 내가 다가갔어요. 기본적으로 인간의 애착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그 세상의 다양한 자극에 갑자기 확 노출되는 거잖아요. 엄마의 따뜻한 자궁 안에 있다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이 감정들을 좀 진정시켜줄 그런 애착 대상이 감정적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감정적으로 진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다가갔어요. 엄마한테 다가갔어요. 근데 엄마가 차가워. 막 안으려 그러면 이렇게 뒤로 가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부모님들이 있거든요. 아이랑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어려워하시고, 그럼 부모도 이제 회피형이시기 때문이고요. 이 애착 유형은 세대 간 전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회피형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사람이랑 가까워진다라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구나. 고통스러운 거절감을 경험하는구나. 날 숨막히게 하는구나. 이런 이제 마음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이렇게 계속 그 전진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특히 회피형이 도망가려 하거나 피하려고 할 때는 스스로 느끼기에 위험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회피형이 자신만의 심리적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좀 나한테 확보가 되고 그러면 다시 이성을 찾으면서, 사실 이건 완전히 생존과 직결된 무의식적인 반응이잖아요. 근데 공간이 생기면 이제 다시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뒷걸음쳤지? 걔를 좀 챙겨줘야 되는데. 이러면서 자기 반성을 이성적으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들어오면 뒤로 물러나고 싶은 속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 회피형은 자기가 회피형 애착인지 알까요? 모를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아, 나 얘 안 좋아하나 보다. 나 얘 안 사랑하나 보다. 엄청 슬픈 결론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거죠, 회피형이. 회피형은 인정력이 높아요. 자기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하고 타인은 불완전해야 내가 혼자여도 살아낼 수 있잖아요. 의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피형한테 의존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의존하지 않아야 돼. 그럼 의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완전해야 돼.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비난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야, 너 진짜 문제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라고 비난으로 들어가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돼요. 따라서 대화할 때 내가 이 회피형이랑 일단 잘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면 공격적이지 않게 부드럽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좀 안정을 시켜준 다음, 그래서 그 방어막을 내리게 한 다음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너한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먼저 안정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상담에서도 저도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너 뭔가 고쳐야 되라고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결국 땡땡님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가면 훨씬 더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다. 현재 일어난 상황에 대한 그냥 팩트를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원하는 부분을 요청하시면 되세요. 이걸 이제 상담에서는 굉장히 의사소통법으로 많이 연습하는 부분입니다. I 메시지, 나 전달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꼭 아니 그런 걸 꼭 말해야 되냐고 자존심 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그게 왜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까요? 내가 원하는 거를 표현해서 얻어내는 건데 그건 굉장히 멋진 행동입니다. 내가 계속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못하냐? 그럼 넌 연애 왜 해? 화장실도 안 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꼬듯이 되게 공격적으로 가면 공격이 들어왔으니까 방어하기가 바쁜 거예요. 바로 이제 회피형은 니는 네 생활 없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니까 서로 상처만 되고 전혀 내가 원하는 바를 연인한테 얻을 수가 없다. 제가 원래 오늘 6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3가지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